제가 이제 지금까지 창업을 하면서 계산을 해봤더니 약 한 7억 정도를 날리면서 사업을 해봤더라고요. 그래서 배운 것들을 공유해드리면 보시는 분들이 시간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창업 디자이너 창디입니다. 창업 전후 굉장히 제가 생각이 바뀐 3가지 정도를 제가 뽑아봤어요. 첫 번째는 창업에 대한 환상이에요. 7억을 제가 날리기 전에는 세상에 없던 무언가를 만들어야겠다. 막 세상을 바꾸고 굉장히 막 엄청난 막 플랫폼 이런 걸 만들어서 나도 제2의 에어비앤비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연어 처리 막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좀 욕심이 났었고 그래서 플랫폼 사업을 했었지만 잘 안 됐죠. 그렇게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그 사업을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내가 이런 걸 만들고 싶어서, 꿈을 이루고 싶어서. 왜 이게 좀 위험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. 원래 창업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매트하게 그냥 사업이라는 현상 자체를 바라보자면 A라는 사람이 B가 필요해요. 그럼 제가 B를 만들어서 주고 돈으로 바꿔오는 물물교환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 꿈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. 사업이랑은.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.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고 막 이런 것 자체가 목표라기보다 그래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주고 그걸 돈으로 바꿔오고 그 바꿔온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시각이 바뀌니까 사업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좀 달라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래도 내가 거창한 걸 하고 싶으니까 자꾸 뭐 투자를 받으려고 하고 또 규모를 키우려고 하고 사람을 자꾸 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투자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내야지만 사업이 굴러가는 구조로 계속 좀 진행이 됐었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에 3,000을 벌었어요. 인건비로 2,500만 원이 나가요. 그러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. 특히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앱도 만들고 앱을 또 만들면은 계속 유지 보수해야 되고 영업도 다녀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막 이런 비용들로 다 나가니까 벌어도 남는 게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요. 지금은 되게 담백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. 제가 뭐 유튜브, 블로그, 뭐 인스타그램 이런 곳에 제 창업이나 디자인 관련한 얘기들을 제가 콘텐츠로 만들고 있는데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잖아요. 근데 댓글을 보니까 저한테 원하는 게 미리 캔버스나 이런 거 만들 때 디자이너한테 맡기기는 좀 애매한데 내가 직접 하니까 이상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 그러면 미리 캔버스 관련한 콘텐츠를 만들면은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콘텐츠를 지금 만들고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또 사업이랑 연결이 되냐면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린다고 해도 적은 부분만 다룰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디자인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미리 캔버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강의를 만들어서 오픈을 할 수 있겠죠. 내가 엄청난 걸 만들겠다라는 이 욕심을 버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이걸 원하는구나 하면 그걸 이제 만들고 돈으로 바꿔올 수 있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람들의 의견을 받는 거랑 애초부터 사람들이 나한테 원하는 거를 내가 만들어서 주는 거랑은 이쪽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고 설득하기도 이쪽이 훨씬 더 편하겠죠. 왜냐면 사람들이 나한테 이걸 원한다고 해서 내가 만든 거니까. 이런 부분들이 창업 전후로 정말 크게 바뀐 생각 중에 하나였습니다. 두 번째는 조언에 관한 부분이에요. 주변에서 조언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. 제가 창업을 하니까. 너 이렇게 해야 된다. 투자 받아야 된다. 규모 키워야 된다. 너 지금 이거 해야 된다. 대표는 힘든 티를 내면 안 된다. 막 이런 진짜 많은 조언을 들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많으니까 저도 조언을 많이 요청하고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봤을 때 제가 그 모든 조언을 들으려고 너무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를 너무 소모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공황 초기 증세가 왔었어요. 모든 사람들의 조언을 솔직히 다 반영할 수 없거든요.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무리를 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굉장히 지치고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깨닫게 된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.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뀐 게 조언을 들을 때 나랑 비슷한 사업군을 하고 계신 분이나 나랑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께 이제 조언을 듣는 게 효율적이고 이제 적용하기가 더 좋은 거죠. 그러니까 모든 조언을 들어야
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제 걸러서 듣는 거예요.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창업이 다 비슷비슷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 들으려고 하는 건데, 예를 들어서 저는 플랫폼,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 사업이었는데 하드웨어 대표님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만약에 제가 돌아간다면 저랑 비슷한 플랫폼을 하고 계신 분들, 저랑 좀 성격, 성향 이런 게 좀 비슷한 창업자분들, 이런 분들을 만나서 저는 조언을 드릴 것 같아요. 취업으로 생각하면 이제 같은 직군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들어간 선배를 찾아서 물어보잖아요. 그거랑 똑같은 거죠.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못했었어요.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다가 탈이 났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,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라면 그 사람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되게 다른 사업 분야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안 받아들이기를 선택하세요. 그래도 됩니다. 왜냐면 사업의 종류 굉장히 많기 때문에. 세 번째는 이거 진짜 제일 제가 너무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인데, 창업자에 대한 프레임이 있었더라고요, 제가. 창업하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. CEO에 대한 어떤 이미지적인 프레임이 제가 있었던 거예요. 항상 막 진취적이고 뭔가 막 쟁취하고 되게 카리스마 있고 팀을 다 잘 챙기고 그러면서도 수익은 내고 막 TBCF에서 청년 CEO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저희 회사는 엄청나게 성장할 회사입니다. 투자하십시오. 막 이렇게 얘기하는 프레임이 제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안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 저를 좀 끼워 맞추려고 노력을 또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보여야지만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, 제 머릿속에 그 완성된 청년 CEO에 대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벗어나는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면 저를 되게 통제를 하려고 했어요. 그러니까 자꾸만 가면을 쓰게 되는 거죠. 어떻게 보면은 사업하면은 다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.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. 그거의 첫 시작점은 드라마나 PCF나 뉴스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본 CEO의 모습, 창업자의 모습, 프레임이 있구나라는 거를 먼저 인지를 한 다음에, 내가 뭐 원래 그런 성격이면은 그렇게 장점을 발휘하는 거고,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라면은 굳이 그런 이제 프레임에 얽매일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발현하고 단점은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,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. 가면을 쓰면은 에너지가 많이 들고,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일하는데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요. 프레임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얘는 그냥 얘대로 있는 거예요. 사회에서 기대하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 거고, 나는 나대로 내 장점을 개발하면서 가려면 어떤 사업 구조가 맞을까, 이런 것들을 오히려 역으로 나한테 완전히 맞춰서 생각을 하는 거죠. 저는 쉽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거를 잘하고, 그냥 뭐 어렸을 때부터 디자인이나 뭐 그림 그리는 거나 이런 거는 잘 했으니까, 그리고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,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경험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위한, 수익화를 위한 그런 디자인이나 이미지 제작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자 이렇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제 장점에 이 사업 모델을 끼워 맞춘 거예요. 근데 예전에는 반대였죠. 세상에서 저한테 원하는 모습에 나를 끼워 맞추려고 했었어요. 그 시간을 지나보니까 굳이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가? 그냥 사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나한테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가 그냥 주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내가 받는 거고, 내 장점을 잘 발현시키면 되는 건데, 그때는 그거를 참 몰랐던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창업이 사실은 좀 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잖아요. 애초에 뭐 사무실이 있어야 됐다던가 막 이런 게 있었는데, 지금은 워낙 무자본 창업이나 온라인상에서 콘텐츠 기반으로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활성화가 돼 있어서 이런 사람이 창업가가 돼야 돼? 막 이런 부분은 이젠 진짜 없는 것 같아요. 드라마에서 내가 봤던 그런 창업가하고 나는 되게 다른데, 내가 과연 뭐 창업? 뭐 부업? 그런 것들 할 수 있을까?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.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그런 거 없어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정리를 하자면 5번의 창업을 하면서 7억을 날리고 완전히 생각이 바뀐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. 첫 번째는 창업에 대한 환상, 그리고 두 번째는 비슷한 창업을 하고 있는 그런 창업 선배가 아니라면 조언을 듣지 않기로 선택해도 된다. 세 번째는 창업자의 그런 프레임에 너무 내 자신을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.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가끔씩은 사업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, 실패를 통해서 알게 된 것들,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종종 남겨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어요.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. 안녕.